요양원에 가면 빨리 돌아가신다는 말. 댓글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오늘은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요양원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요양원을 두려움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족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을 정직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원에 가서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양원이라는 공간 자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겹쳐지는 시점이 바로 입소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약해집니다. 특히 치매가 있거나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환경 변화 하나도 몸과 마음에 큰 충격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소 초기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변화입니다. 집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있었고, 익숙한 동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천장, 밤에 들리는 시계 소리, 화장실 가는 길의 느낌까지도 모두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방 구조도 다르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다르고,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도 다릅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자도 하룻밤 푹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경우 그 낯설니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이 무너집니다. 낯선 공간에서는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밤에 자다 깨고, 낮에 졸고, 다시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선망이 심해지고 혼란이 커집니다. 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 말이 바로 이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치매가 갑자기 악화된 게 아니라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혼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에게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와 수분 섭취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집에서 먹던 음식과 다르니까요. 그리고 불안하면 목이 막힙니다. 밥을 먹어도 잘 안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을 잘 안 드시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낯설고 밤에 깨는 게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탈수는 노인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탈수가 오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한꺼번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흔들리고 신장이 안 좋으면 더 나빠지고 심장이 약하면 부정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보기엔 요양원 가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물과 밥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몸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약 조정 구간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기존에 집에서 먹던 약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서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하시면 수면제나 진정제가 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약의 용량이나 종류가 맞지 않으면 낮에도 몸이 처지고 식사도 더 안 하게 되고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론 필요한 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 초기 2주 동안은 약 변화를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버려진 건 아닐까? 가족들은 잠깐만이야. 더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라고 말하지만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마음이 다칩니다. 먹지 않으려 하고
말하지 않으려 하고 몸도 같이 다쳐버립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입니다. 포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삶의 의지가 사라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력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요양원 가더니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다만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소 전후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 2주가 이후의 시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소 초기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잘 계시죠?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응, 괜찮아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뭐가 불편했어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듣기보다 작은 이상 신호를 빨리 잡아야 합니다. 둘째, 첫 주에는 방문 시간과 요일을 어느 정도 고정해 주세요. 월요일 저녁, 수요일 오후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보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에게 나는 여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셋째, 간식이나 물건은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분실이나 오해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익숙한 담요 하나, 작은 쿠션 하나면 충분합니다. 넷째, 꼭 살펴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물을 거의 안 드시는지,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는지,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지, 헛소리나 착각이 늘었는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록하고 시설과 차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항의부터 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시설 입장에서도 가족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세심하게 돌봅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이 맞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양원이 오히려 서로를 살리는 선택이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간 입소 초기 2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빨리 돌아가신다는 말, 그 말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변화와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